오늘 제가 이제 그 노코드 툴로 만든 서비스의 QA라는 주제로 이제 웨비나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주식회사 산타라는 DDSM을 교육 플랫폼 DDSM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팀장이자 현재 QA 협업 툴 디테일리지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윤종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DDSM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QA를 직접 이제 관리를 하고 QA를 리딩을 했던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크몽에서 QA 프리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Y사, K사 그 외 스타트업들이 서비스 런칭하기 전에 QA를 저한테 의뢰를 하시고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수의 QA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QA를 하는 방식들, 그리고 저희 주식회사 산타 내부에서 했던 방식들,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편하게 하고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디테일리지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QA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노코드 툴로 만들었다고 해서 크게 QA 방법이 많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QA라고 하는 것은 기획을 하고 기획대로 디자인을 한 다음에 개발할 것을 대신 노코드 툴로 만든다는 차이뿐이지 그 뒤에 어떻게 꼼꼼하게 테스트를 하고 어떤 방식의 오류를 찾아내고 배포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이라서 개발 대신 노코드 툴을 이용했다라는 차이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노코드 툴을 사용했기 때문에 HTML 코드를 짠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개발 언어를 써가지고 만드는 툴보다는 오류가 발생되는 확률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노코드 툴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 특히 버블IO에서는 워크플로우 같은 것들 설정을 할 때 데이터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할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알람 같은 게 뜨잖아요. 그래서 노코드 툴도 완성하기 전에 오류가 발생할 것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개발보다는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팅을 다 하고 나서 배포를 했을 때 알지 못했던 오류들 이런 것들이 발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혹은 이제 조금 효율적으로 QA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QA 저도 지금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단톡방에서 안 그래도 QA를 하셨는데 조금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배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혹은 이제 QA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배포하고 나서 오픈하고 나서 오류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이런 그 메시지들이 간혹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때가 기회가 되어갖고 이렇게 웨비나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QA라고 하면은 귀찮지만 필요하고 제대로 하자고 하니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꼭 하고 넘겼으면 좋겠지만 그거 오픈 시간이 되게 딜레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생략하거나 되게 간소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QA 테스트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오픈하고 나면 발견되는 수많은 오류들, 그리고 개발 완료되면 숨겨진 치명적 문제들,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동선으로 사용하는 고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오류들, 그리고 서비스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뜬금없는 곳에서 발견되는 오류들, 그리고 제가 개발 작업량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QA를 관리를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꼼꼼한 QA 테스트를 하더라도 오류 발견 100%는 불가능하다는 게 그 QA 자격증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QA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QA 자격증 ISTQB, TQB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스팅의 7가지 원리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7가지 항목인데요. 각각 한 개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하는 함을 밝히는 활동이지 결함이 없음을 밝히는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멘트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 기획팀이 있고 개발팀 혹은 노코드 툴로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판매하시는 분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QA를 담당하고 운영을 할 때 QA에서 결함을 계속 발견하는 활동에 대해서 기획자와 개발자분들이 조금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힘들게 기획을 하고 힘들게 만들어냈는데 사실상 QA를 하시는 분들의
해야 될 역할은 그 결함을 찾아내는 활동이다 보니까 칭찬보다는 이거 고쳐야 된다, 저거 잘못됐다 하는 피드백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인 만큼 해피패스, 그러니까 기획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다음 저 버튼 눌러야 되고 저 버튼 다음에 어떤 텍스트를 입력해야 되고 이렇게 해피패스로 돌아가는 이상적인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결함이 발견할 만한 모든 가능성을 다 찾아내는 것이 이제 QA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류가 많이 발생된다 해서 기획자나 개발자가 잘못한 건 전혀 아니고요. 뭐 노코드로 만드시는 작업자가 전혀 잘못한 것은 아니고 털어서 먼지 나오는 서비스는 없는 만큼 무조건 오류는 발견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오류를 왜 계속 발견하느냐? 오류를 다 수정하고 나서 배포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단 계획대로 오픈을 하더라도 어떤 오류가 있는지,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알고 배포함이 엄청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함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포를 했을 때 유저가 막 발견을 하고 CS가 막 터진다. 그중에서 크리티컬한 문제가 생긴다. 했을 때 그것을 빠르게 수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결함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 배포를 했을 때 고객들이 먼저 찾아내기 전에 시간을 벌어놓고 그때까지 업데이트를 빨리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 좋은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사실상 위에 있는 제목처럼 귀찮지만 필요하고 제대로 하자니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완벽하게 QA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격증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완벽한 테스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뭐 그 이제 하트를 누르거나 아니면 구매를 했을 때 리워드를 주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상 생일 쿠폰 제공하는 것 이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조합을 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테스트한다기보다는 그 특정 핵심 기능들 위주로만 테스트를 해도 QA에서는 충분히 프로세스를 흘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핵심 기능,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기능들만 테스트를 해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작이라 함은 서비스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부터 DD쌤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강 등록을 하는 방식, 그리고 수강 이후에 뭐 진도율이 제대로 나오는가, 이 정도만 테스트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핵심 기능은 다 QA를 돌렸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충제 패러독스에 유의하라라는 건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QA를 하고 있어요. QA를 작성하는 게 그 TC라고 해서 테스트하는 항목들을 100개, 200개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DD쌤 같은 경우는 TC 작성이 업데이트할 때마다 뭐 600개 이럴 정도 나오는 수준인데 그 600개 나온 것들을 매번 업데이트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오픈할 때마다 TC,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게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놓고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당연하게 살충제를 계속 뿌리게 되면 벌레는 없어지잖아요. QA도 똑같은 항목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게 되면 오류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신 그 테스트 항목이 아닌 것들에서 오류가 발견하기 때문에 이 살충제 패러독스를 유의하면서 테스트 항목, 어떤 것을 테스트해야 되는지 계속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조기 테스팅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건데요. 실제로 테스트를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QA를 얼만큼 이제 프로세스를 돌리고 계신지는 조금 이따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여를 했던 업체들은 대부분 테스트를 생략하거나 아주 간소화하거나 개발자나 그 노코드 툴을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 기능에 대해서만 단위 테스트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테스트를 안 하고 그냥 배포를 했을 때 후단에 이거를 수정하고 계획이 바뀌는 것들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보통 한 달 동안 업데이트를 하고 개발하고 배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한 달 동안은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정을 많이 잡으시는데요. 어, 어떤 결함이 있는지 인지 못한 상태에서 배포를 하고 다음 개발을 바로 착수를 했을 때 그 결함이 유저로부터 계속 발생된다고 하면은 다음 일정들이 계속 영향을 끼치거나 원래 하기로 했던 일정들이 오히려 더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조기 테스팅을 통해 가지고 QA를 하고 결함을 미리 발견한다고 하면은 그거 보완하는 시간 그 일정까지 고려해서 다음 일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테스팅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그 일반 개발과 노코드 툴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QA라고 하면은 그 제품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테스트하는 것만 QA를 부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통 QA라고 하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많이 하긴 해요. 기획자가 참여를 해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이제 계획들과 QA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 조금 문제되지 않냐? 아니면 이거 조금 기능이 불필요하지 않는가? 아니면 UX, UI가 더 불편하지 않는가? QA 관점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을 했을 때, 그 개발 같은 경우는 코드를 다 작성을 하잖아요. 그걸 정적 테스트라고 하긴 하는데, QA가 개발 용어를 조금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 코딩을 쭉 보면서 실제 테스트하지 않고 코딩 용어만 보고 어떤 것들을 수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기 테스트로 같이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코드 툴 같은 경우는 코드를 짜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동작을 해봐야지만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동적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인데 나중에 나오는 테스트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어떤 환경에 그리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가 유저들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들이 노코드 툴과 개발로 만든 서비스의 조금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배포 후에 접수한 것들 수정하는 것과 배포 전에 인지한 것들 수정하는 것들 효율이 확실히 차이가 났다는 거고요. 오류 부재는 궤변이다라는 말도 제가 좀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오류가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두세 명 정도 테스트를 하고 오류 없네 배포하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실제로 유저들이 오류를 접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그런 오류 접수되는 것들 중에서 크리티컬한 것도 되게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류가 없다라기보다는 오류를 발견 못했다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QA를 할 때 기능 테스트뿐만 아니라 뭐 사용 편의성이라든지 제공 기능의 수준들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오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방금 말씀드렸던 각각의 항목들을 조합해 보자면은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 QA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미운 네 살처럼 어떻게든 오류를 다 발견하겠다라는 취지로 활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QA를 의뢰하시고 그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위주로 하게 되면은 QA의 효율이 조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건들은 방금 말씀드린 거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QA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획부터 참여를 하고 UX, UI에서 QA 관점으로 어떤 것들이 불편한가 혹은 이제 UX의 버튼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QA 관점으로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요. 개발이 완료되고 노코드 툴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실제 그 기능대로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게 QA 테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앞부분의 기획을 어떻게 검증하고 QA 관점으로 작아가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뒤에 테스트를 어떻게 실행을 하고 어떤 시나리오를 짜야 되고 이런 내용으로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DD쌤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 서비스는 개발자가 직접 만들고 있지만 랜딩 페이지는 버블IO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저도 버블IO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기능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사실상 노코드 툴이라고 하지만 설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개발해야 될 수준으로. 그래서 이미지를 등록하더라도 화면 배율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혹은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버링 표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페이지 이동이 자연스럽게 가는가 혹은 버튼 클릭했을 때 새 창으로 이동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페이지를 이동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설정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버블아이오로 만들었지만 기획, 디자인, 개발, 배포 과정에서 개발 대신 노코드 툴만 사용했을 뿐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랜딩 페이지에 대한 QA를 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늘 버블아이오 노코드 툴 활용한 QA 주제다 보니까 실제로 버블아이오로 만든
제대로 만든 서비스는 무엇일까 조금 찾아봤어요. 근데 바로 뜨는 게 모두의 노코드더라고요. 네, 실제로 모두의 노코드가 이제 버블아이오로 만들어졌다고 봤고, 제가 랜딩 페이지를 만들면서 어려워했던 기능들이 노코드 툴 여기 모두의 노코드에 조금 거의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를 기반으로 어떤 테스트를 하고 어떤 테스트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 버블아이오를 말씀드렸지만 노코드 툴 해서 윅스, 뭐 아임웹 그리고 유니콘 플랫폼 이런 것들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버블아이오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버블아이오 위주로 하는 이유는 윅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의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 설정이 자유로운 반면 버블아이오만큼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워크플로우를 흘러야 된다. 이런 설정들은 사실상 윅스에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다른 아이웹이나 유니콘 플랫폼, 워드프레스 이런 것들도 물론 다양한 워크플로우 기능들이 있긴 하겠지만 버블아이오만큼 개발 수준의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기 때문에 저는 버블아이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상 버블아이오의 사용 방법들은 저보다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왼쪽에 있는 비주얼 엘리먼트라든지 인풋폼 그리고 워크플로우들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저는 비주얼 요소보다는 인풋 요소 그리고 워크플로우 요소 위주로 QA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주얼 요소 같은 경우는 페이지에 보여지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 혹은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원하는 형태의 디자인이 나오는가? 모바일 환경에서는 PC에서는 가로로 3, 4개 나오던 게 모바일에서는 세로로 뜨게 나오는가? 이런 설정들은 이제 비주얼 요소인 거고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인풋 요소와 워크플로우 요소가 QA할 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주얼 요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레이아웃이 조금 깨졌다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한 데는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인풋 요소 같은 경우는 유저가 어떤 텍스트를 입력했거나 날짜 피커를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토글을 선택했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바라고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만들 때도 분명히 그것을 고려하고 만드셨을 것이고 워크플로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 트리거에 따라서 이제 액션을 설정을 다 하셨을 건데 그 설정 값이 제대로 동작하는가 그게 해피패스가 아니라 이상한 경로로 이용을 했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체크해야 되는 게 사실상 QA의 주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력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비주얼 요소 같은 것들 더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밑에 부분으로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뒤에 비주얼 요소 말고 인풋 요소 같은 경우는 버블아이오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런 것들 일부는 활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저도 아직 미숙해가지고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 결국은 개발로 만들 때 이런 요소들, 엘리멘트들을 동일하게 구현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말씀드리면은 인풋과 멀티라인 인풋 같은 경우는 사실상 텍스트 필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 필드를 썼을 때 한 줄짜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엔터, 시프트 엔터를 써가지고 여러 줄을 만들 것인가인 건데 결국은 입력한 값이 제대로 데이터에 심기는가 혹은 입력한 값 그대로 어디인가에 노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 값과 아웃풋 값, 그 위치가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되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했을 때 회원가입한 이메일대로 로그인 되는가 혹은 로그인한 이메일대로 클래스를 아마 그 게시글을 썼을 때 뭐 계정 이름들이 그대로 뜨는가 혹은 비밀번호 변경을 했을 때 변경한 이 비밀번호가 표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뭐 클래스를 만든다 하더라도 클래스 제목에 텍스트 필드를 입력을 했을 때 그 관리자가 보고 있는 클래스 관리 페이지에서 클래스 제목이 그대로 나오는가 수강생이 보이는 화면에서도 입력한 필드가 그대로 나오는가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게 제대로 나오는가 확인해야 되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물론 체크박스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다는 조건인데 보통 뭐 필터 조건이라든지 회원가입할 때 이런 조건에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회원가입할 때 그 체크박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아이오닉 네, 체크박스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클릭했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이 클릭한 값이 반영이 되는 것인데 검색 필드에서는 조식 포함, 무료 주차 이런 것들을 체크했을 때 그 값에 해당되는 결과만 나오는가 혹은 회원가입할 때 그 마케팅 수신 동의에서 SNS 혹은 이메일 동의 이런 것들을 체크했을 때 그 마이 페이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알람을 보냈을 때
체크했던 그 항목에만 보내지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하신 분들은 마케팅 동의 안 하고 싶다 했는데 그게 자동 체크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을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드롭다운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설정한 그 메뉴들이 뜨는지 그리고 선택한 값대로 결과값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이 될 거고요. 뭐 서치박스 같은 경우는 입력 필드가 제대로 작성이 되는지 그리고 작성한 결과값이 나오는지 확인이 될 것이고 데이터 피커 같은 경우는 이건 기획 의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브 수업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전 날짜는 선택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한다든지 혹은 과거 데이터를 불러와야 될 경우에는 오늘 이후 날짜는 선택할 수 없도록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 피커가 기획 의도대로 노출되는가 그리고 유저가 선택을 했을 때 선택한 값대로 세팅이 되거나 아니면 결과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이 인풋 값과 아웃풋 값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뭐 픽처 업로드 같은 경우는 이미지 파일이 업로드 되는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정에 따라서 PNG 파일만 업로드 하겠다, 뭐 JPG 파일만 하겠다, 혹은 용량 제한을 걸겠다 이런 것들이 기획에서 이제 정의한 대로 노코드 툴에 반영을 하거나 개발을 하게 될 건데요. 테스트할 때는 그대로 이제 기능에 정의한 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미지 파일이 등록되었다는 것은 어딘가에 노출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 같은 경우는 썸네일이 관리자 페이지 혹은 수강생이 봐야 될 썸네일 페이지에 정확하게 노출이 되는가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는 이미지 깨짐이 없는지 혹은 이제 그 이미지가 틀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 비주얼 엘리멘트까지 같이 확인을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오닉 토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금제 같은 경우들 1과 2 양자택일 조건에서 토글을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 클릭했을 때 그 결과값에 따라서 밑에 내용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들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버블아이오에서도 저도 요금제 설정을 할 때 월간 요금제, 연간 요금제에 따라서 밑에 이미지가 달라지는가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처음에는 제가 버블아이오를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외주를 맡겼었고 외주에서 이런 설정을 했을 때 실제로 이 토글이 동작하지 않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QA를 통해서 발견했던 이슈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워크플로우인 부분인데요. 이것도 뭐 저보다 참여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트리거를 어떤 걸 설정하느냐, 뭐 페이지가 로드가 되었을 때, 혹은 특정 엘리멘트를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잖아요. 뭐 액션 부분도 내비게이터라든지 이메일을 보내겠다, 뭐 페이멘트, 뭐 어널리시스트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른 조건들을 다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개발 단위에서는 정적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코드를 분석을 하고 실제 개발하기 전에 그 QA 테스트를 하기 전에 먼저 코드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노코드 툴 같은 경우는 설정을 다 해두고 실제 테스트를 할 때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버블아이오 같은 경우는 이 값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을 때 우측 상단에 알림을 띄워준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애초에 QA를 조금 간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제가 세팅했던 것도 뭐 홈페이지 준비, 클래스 준비 각각을 클릭했을 때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숨기고 보여주고 이런 활동들 그리고 이건 호버링의 이미지를 변경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 설정이 가능하도록 이제 워크플로우에서 설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런 뭐 홈페이지 준비를 눌렀다고 해가지고 왼쪽에 이미지가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은 이제 랜딩이나 마케팅 부분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혹은 실제 서비스를 판매하시는 분들 그 서비스를 운영할 그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랜딩 페이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QA 항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 따라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QA를 더 중요시해야 되는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소 같은 경우도 제가 설정한 것처럼 이제 비율을 고정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설정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까 업로드했던 이미지의 사이즈가 각기 다를 경우 레이아웃이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체크해야 될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인풋과 아웃풋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페이지의 이미지만 설정한 대로 나오는가만 보면 되는 거라서 다른 QA보다는 조금 더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모두의 노코드 이미지를 조금 캡처해서 왔어요. 아무래도 되게 잘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설명하기 조금 좋은 기능들이 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게시글에 있을 때 팔로우 버튼,
그리고 작성한 날짜, 조회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외주로 QA를 할 때 고객분들이 되게 중요시했던 기능들이 여러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로우 버튼이 있는데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팔로우 버튼이 눌러지는가?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눌러지는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회수도 클릭할 때마다 계속 카운팅이 되는가? 댓글도 작성한 개수만큼 작성이 되는가? 좋아요 버튼도 반영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요소가 테스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업체별로 조회수가 되게 중요하다 할 경우에는 QA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게 맞고요. 조회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는 서비스다 할 경우에는 QA 항목으로 굳이 넣지 않고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유저가 조회수 안 올라가는데요? 라고 오류 접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크리티컬하지 않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로그인 할 때도 이제 팔로우 회원 가입하지 않고 로그인하지 않고 뭐 팔로우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좋아요 버튼 눌렀을 때 로그인 필요하다는 팝업을 띄워주는가 이런 것들도 기획 의도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요소입니다. 네, 방금 이제 그 예시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서비스를 만드시는 것들마다 서비스 처음 접속했을 때 페이지부터 서비스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의 페이지를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유저 입장에서. 그래서 그 모든 페이지를 다 테스트하는 것들은 정기적으로 한 번씩만 하면 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DD쌤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 할 때에는 모든 테스트를 하지 않거든요. 로그인부터 핵심 기능, 그리고 업데이트된 기능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 혹은 반년에 한 번씩 전체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사실상 업데이트를 특정 기능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뜬금없는 데서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 데이터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미 없는 모든 페이지를 다 테스트하기에는 효율이 너무 안 나더라는 게 사실상 QA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자체가 안 되면은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제 고객 사례에 있기도 합니다. 그 결제 모듈에 간편 결제를 붙였는데 로그인이 안 되는 문제가 발견되어 가지고 실제로 서비스 하다가 오류 접수가 엄청나게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한테 이제 정기 QA를 의뢰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도 제가 컨설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대표님 최소한 로그인 부분은 QA에 항상 포함시켜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정기 결제 이런 것들은 뭐 크리티컬하지 않지만 한 번씩 테스트를 하면서 놓쳤던 오류는 없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QA 테스트는 누가 참여하는가에 대해서 저희 고객들도 많이 물어보고 계시고 저희 팀 내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QA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영업, 그리고 CS 하시는 분, 운영하시는 분, 마케터 이렇게 고객과 직접적인 접점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QA를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QA라는 것은 결국 서비스가 새로 배포되거나 업데이트 되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업을 하시는 분, CS를 하시는 분이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배포가 되어버리면 그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안내만 하고 끝나는 것도 있지만 그 안내한 것들을 영업하시는 분 혹은 CS 하시는 분들이 직접 써보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직접 써볼 거라고 하면은 QA 방식으로 써보고 오류를 찾아보고 본인들이 찾아낸 오류들은 영업할 때나 혹은 CS를 할 때 더 좋은 답변을 낼 수 있다는 게 사실상 QA의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고객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시는 분들은 QA에 무조건 참여를 해라 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 산타 같은 경우는 영업팀 4명, 그리고 이제 운영팀에서 3명, 그리고 마케터 2명 이렇게는 무조건 QA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QA에 참여하고 안 하고에 차에 따라서 되게 결과가 많이 달라졌었는데요. 그전까지는 고객들이 새로운 기능들 혹은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요구했을 때 영업이 인지 못했을 때 이미 업데이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판매를 하고 있다든지 그 기능은 조금 이따 준비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일즈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고요. CS 단위에서도 고객들이 오류라고 접수를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기능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업데이트된 기능을 애초에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접수되고 나서 그 재현 테스트를 하고 CS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QA를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체계를 바꾸고 나서 실제 업무 효율도 되게 높아지고 세일즈의 효과도 엄청 높아졌다라는 게 저희가 검증한 결과였습니다. 네, 이제 그 본격적으로 QA에 이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실제로 QA라고 찾아보면은 앞서 기획부터 이런 것들을 참여한 게 있지만 테스트 관점으로 봤을 때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시나리오가 조금 달라집니다.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각 버튼에 대해서 액션, 그러니까 뭐 버튼 누르면은 세 장이 뜨는가, 혹은 검색창에 입력이 되는가, 아니면 날짜 피커, 데이터 피커에 과거 날짜는 선택 안 되도록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슬라이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필터 값이 적용되는가, 딱 말 그대로 기능이 그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다 뽑아내는 게 테스트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테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똑같은 기능이라 하더라도 어떤 조건일 때 그 기능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한 기대 결과까지 같이 고려를 하고 짜는 것이 테스트 시나리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모두의 노코드 캡처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요 버튼을 회원가입하지 않고 로그인하지 않고 눌렀을 때 로그인 창이 뜨는가, 혹은 로그인한 상태에서 눌렀을 때 그 버튼이 클릭된 것으로 보이는가, 혹은 커머셜 같은 경우는 오늘 생일이신 분이 생일 쿠폰을 썼을 때 쿠폰에 적용되는 사은품이 제대로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런 환경까지 다 고려해서 만드는 시나리오가 테스트 시나리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 케이스로도 적고 테스트 시나리오도 관리하고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실제로 회사 규모가 조금 더 커지고 QA 부서가 있다 할 경우에는 이것들을 각자 관리를 하거나, 혹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떨 때는 TC를 쓰고 어떨 때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쓴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관리할 수 있겠지만 보통 노코드 툴을 쓰시는 분들은 개발을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다든지 오늘 가볍게 먼저 시장에 출시를 하기 위해서 노코드 툴을 쓰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QA를 담당하실 분들이 섭외를 고용을 하기 힘들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기획을 하시는 분, 개발을 하시는 분, CS 하시는 분들이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이 TC랑 TS를 모두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TS를 되게 꼼꼼하게 작성을 하고 그 TS의 항목별로 테스트 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들은 비회원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달라. 그리고 CS 하시는 분들은 로그인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달라. 이렇게 권한을 분리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시나리오는 보통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봤을 때 제가 관리했던 업체들 거의 대부분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양식 같은 경우는 업체별로 조금 상이하기는 한데 그 기본 로직은 다 똑같아요. 페이지 뎁스에 따라서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그리고 페이지 안에서 또 들어가는 모달 페이지 이런 것들은 페이지 뎁스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안에서 각각에 있는 기능들, 그리고 기능별로 테스트 아이디를 부여를 하고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항목들을 쭉 적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셀로 쭉 정리가 되어 있고 정리된 것들이 보통 100개, 200개, 많으면 600개, 3000개까지도 나오는 게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블로그를 찾아보시면은 테스트 케이스 양식이라고 조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항목을 이렇고 기대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식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어떤 테스트를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동작했을 때 어떻다라는 것을 메모를 해두고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게 테스트를 했는데 실제 결과가 어떻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결과와 부합하다고 하면은 통과, 기대 결과와 다르다고 하면은 오류 이런 식으로 접수를 하고 기획자나 개발자가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양식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식으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하고 시나리오, 그리고 결과값, 그리고 조건이 어떻다라고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는 모든 것들이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 활용을 했을 때 어려움이 조금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 그리고 CS 하시는 분들도
테스트에 참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기획과 개발 그리고 노코드 툴을 작업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엑셀만 보고는 어떤 테스트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하더라는 거거든요. 당시에 제가 23명을 테스트에 같이 참여를 시켰는데 실제 이 테스트 케이스대로 제대로 테스트를 하고 조금 의미 있는 테스트 결과를 뽑아주셨던 분들은 기획, 개발 그리고 엑셀을 되게 꼼꼼하게 보시는 되게 그 꼼꼼하신 분들 한두 명 정도만 테스트를 할 수 있었고 나머지 한 대여섯 분들은 이 꼼꼼하게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테스트를 못 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테스트 작성을 꼭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역으로 물어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 팀원이 두세 명 정도 있고 서비스 기획과 개발을 모두가 같이 참여했다 하면 굳이 테스트 케이스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물론 이제 테스트 케이스 쓰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도 그 케이스만 보고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애초에 두세 명이 먼저 기획을 참여를 했고 개발에 같이 참여를 했다. 노코드 툴 작업을 같이 했다 하고면은 어떤 항목이 있고 어떤 페이지고 어떤 기능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일인 겁니다. 비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서비스 제작 후에 QA 테스트 하는 것들을 외부 사람이 아니라 뭐 기획자와 개발자만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기획자, 개발자 혹은 디자이너가 이미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테스트할 거라고 하면은 케이스 작성도 또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 전략상 QA 테스트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오류를 VOC를 받아서 그 고객들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빠르게 대응하겠다라는 체계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고 테스트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해도 되는 고객사라고 그 업체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필요하냐? 회사 팀원이 5명 이상이고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외에도 QA 테스트를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 기획 개발자 외에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를 간략하게나마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어떤 게 업데이트 되었구나. 그리고 이 기능들은 어떤 시나리오에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가이드처럼 제공되는 게 QA-T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내에서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QA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외주를 줘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테스트 케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 테스트 케이스는 뭐 업체 외주 줄 거라고 하면 외주에 애초에 맡기셔도 되고요. 직접 작성을 해서 이 정도로만 테스트 해달라. 역으로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테스트 케이스를 역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은 작성하는 그 비용은 더 추가가 되겠죠. 근데 내부에서 작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작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투여가 되겠지만 내가 꼭 필요한 기능들만 테스트를 해달라라고 RFP를 던지고 그만큼 비용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유저한테 서비스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알려야 되는 경우에도 QA 테스트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는 것 자체가 유저들한테 어떻게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가이드를 만드는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 두고 그 내용을 조금만 수정해서 가이드로 만든다고 하면은 업데이트 하시는 업무들도 병행해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테스트 케이스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QA 테스트 참여를 통해서 서비스 기능의 이해도를 되게 빠르게 높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어차피 뭐 가이드로 제공해도 돼요. 뭐 QA 참여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 가이드를 제공했을 때 그냥 이런 게 업데이트 되었구나 인지하는 것보다 그들도 QA 테스터처럼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해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엑셀 그런 영업이나 다른 분들이 테스트를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엑셀만 보고 테스트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네, 저는 아니더라는 거거든요. 네, 그 엑셀 파일을 보면서 해석을 하고 이게 어떤 기능이지? 그리고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해석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첫 장에 보여드린 것처럼 QA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에너지 소비가 많고 너무 이제 그 여력이 없다라는 이유가 사실상 엑셀로 관리하기 때문도 하나의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
TC도 더 쉽게 제공해야 되고 참여하시는 분도 쉽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QA의 개선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 디테일리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결국 엑셀에 적는 것처럼 항목별로 TC, TS, 테스트 시나리오를 적습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가 엑셀만 보고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옆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버튼을 봐야 되구나,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되는구나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사실상 디테일리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버링에 맞춰가지고 1번 버튼 여기 있고 2번 버튼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 테스트 시나리오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테스트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할 수 있고요. 다음은 테스트를 초대하시는 뭐가 그려지네요. 네, 테스트 초대하시는 분들이 만드신 분들이 누구누구를 초대해서 테스트를 할 것인가. 뭐 회사 내부 직원이라고 하면은 영업팀, 뭐 누구누구 이렇게 이메일로 다 초대를 하고 그분들이 각자 테스트한 항목들 몇 퍼센트를 테스트를 했는지, 몇 개를 통과시켰고 몇 개를 오류가 발견됐는지, 그리고 각각 오류가 발견되었건들 어떤 오류가 발생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디테일이십니다. 네, 오류가 발견되고 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DA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결함이 발견되고 나면은 명확한 기능 오류냐, 혹은 기획 검토가 필요하냐, 혹은 명확한 기능 오류가 있다고 하면은 기능을 수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재현 테스트를 해서 오류가 더 이상 없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게 QA 테스트 이후의 이제 프로세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QA를 하고 명확한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수정해야지만 배포를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결함을 먼저 인지를 하고 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할 것이냐, 배포를 할 것이냐 결정을 하는 것이지. 뭐 대표님 입장에서도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서 배포를 결정하는 것과 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배포하고 보자라고 결정하는 것은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인 거고 뒤에는 이제 결함 접수 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인 건데 이제 QA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결함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기준점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제가 기획 프레임워크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스코우 기획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고 있는데 모스코우는 이제 머스트 해브, 그리고 슈드 해브, 쿠드 해브, 그리고 원트 해브로 나누어집니다. 머스트 해브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만드시는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기능들은 머스트 해브로 분류가 되는데 QA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머스트 해브에 해당되는 기능들이 오류가 발견되었다. 당연히 이거는 개선하지 않고서는 배포하기 되게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슈드 해브 같은 경우는 조금 크리티컬하고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운용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먼저 배포를 하고 빠르게 최우선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게 슈드 해브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쿠드 해브나 원트 해브 같은 경우는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가 문제가 되고 뭐 환불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계약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고객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오류가 있음에도 인지를 하고 그냥 배포를 한다든지 뭐 수정도 되게 후순위로 낮춰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발견되는 빈번도에 따라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빈번도가 너무 높거나 빈번도가 너무 낮은 경우 핵심 기능도 아닌데 빈번도도 낮다. 그런 오류가 발견되었다. 사실상 이거는 신경을 아예 안 써도 되는 기능인 거죠. 그리고 핵심 기능은 아닌데 빈번도가 되게 높다 하는 경우는 사실상 핵심 기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기능들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건들은 오퍼레이터, 그 운영자가 웬만큼은 백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DDSM의 예전에 저희 초창기에는 이제 영상 만드는 것도 자동화로 생각을 했는데 그 자동화 오류가 생겼을 때 저희가 영상 작업자들이 전부 다 오퍼레이터로 영상을 자동차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운용으로 커버 가능한 것들은 조금 결함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포할 여력이 있다. 근데 그 외의 건들은 무조건 확인을 하고 배포를 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것도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 위주로만 테스트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테스트 시나리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케이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용보다는 QA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그 이유 자체가 시나리오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업체별로 하고 계신 서비스별로 너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Q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상 QA 자체를 생략하거나 꼭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간략하게나마 테스트를 하시고
결함을 인지한 상태에서 조금 서비스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정도로 조금 준비를 했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블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팀들의 앞선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 저도 강의를 보면서 좀 사례를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공유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 버블로 실질적인 서비스 하시는 분들에 대한 QA는 지금 명확한 사례는 저희 DD쌤 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음, DD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획을 참여하고 진행을 했다기보다는 기획자는 따로 있었고 그거대로 이제 외주 업체를 통해서 버블아이오로 서비스를 구현을 했고 제가 최종적으로 검수를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는 그 외주 작업하신 분들에 대한 이제 실질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기획한 것들 그 내용대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버블아이오 노코드 툴로 되게 자율도가 높다고 하지만 개발로 원하는 형태를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하다못해 GIF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파일을 올린다고 했을 때 버블아이오에서 가능한 수준 내에서 조금 제공할 수 있다는 점, 혹은 이제 거기서 제공할 수 있는 서버의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능 같은 것들도 조금 많이 영향이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 피그마로 만들어진 기획서와 디자인 파일이 다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버블로 만들다 보니까 성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백도한 경우가 조금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GIF가 떠야 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홈 화면에 GIF를 한 대여섯 개를 조금 넣었었거든요. 근데 개발로 그 버블아이오로 만들 결과물에서는 그 GIF가 다 뜨는데 한 4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랜딩 페이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랜딩 페이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미지 파일로 다 대체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기능보다는 성능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계속 바꾸면서 성능을 조금 높이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버블은 그런 노코드 툴로 뭐 기능을 다 구현할 수 있지만 성능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는 그 외주했던 그 업체와 그 업체에서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노련하게 버블아이오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성능까지도 고려해가지고 만드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요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디테일리지와에서 여기 웨비나 참여자분들한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벤트에 참여해서 추첨이 되면은 여기에 사례로 이제 꼽히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개발 중이신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이 이벤트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QA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약간 너무 포괄적인데 좀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QA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서비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팀워크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각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팀워크에 대한 문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그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문제는 사실상 QA라는 것은 결국은 결함을 찾아내기 위한 모든 활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함은 무조건 발생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결함을 다 찾아놓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만 남은 것이지 그 서비스에 대해서 뭐 큰 문제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기능들이 가장 많이 발생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제공하는 서비스 따라서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커머셜 같은 경우는 쿠폰 혹은 이제 서비스 새로운 상품들을 자주 바꾸다 보니까 그 바꾸는 상품에 대해서 노출 그 비주얼 엘리멘트죠. 그런 것들이 되게 깨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다른 이제 뭐 기술적인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인풋 데이터 대비 따르게 나와야 되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관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조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뭐 특히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업데이트할 때 그 업데이트되는 페이지 내에서 인풋 필드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 오류들이 되게 많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근데 팀워크 부분은 결국 QA 하시는 분들은 오류를 계속 발견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사실상 되게 젠틀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아무리 친절하고 조금 그거에 대해서 수긍적인 그 개발자고 기획자고 디자이너라 하더라도 그
결함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접수하는 것들이 되게 날카롭거나 지적하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은 되게 팀워크에 갈등이 조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QA는 그런 결함을 찾아내는 역할이다. 그리고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팀 문화로 만들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담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조금 준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외주로 받는 업체들도 그런 것들을 항상 컨설팅 개념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참신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건데, 네. 좋은,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아유, 자, 그리고 이벤트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지 안 했고요. 저희가 이제 참여자분들 대상으로 사후에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안에 참여 링크, 폼 링크죠. 신청 폼 링크가 들어있을 거고, 거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청을 안 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따가 따로 또 종윤님이 폼을 공유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노코드들은 기획, 디자인, 구현이 바로바로 된다는 점이 특징인데 개발 프로세스에서 QA를 진행하기 좋은 타이밍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개발 끝내고 배포 직전에 자 이제 한번 쭉 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좋은 타이밍 혹시 있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앞서 그 개발로 만드는 서비스랑 노코드 툴로 만드는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 개발 같은 경우는 기획을 하고 그 디자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개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 노코드 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작업이 빠른 형태도 있기 때문에 QA 하는 시점들이 되게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 단위로 먼저 꼭 말씀을 드릴게요. 개발 단위에서는 기획부터 이제 기획의 와이어프레임이 조금 나오고 나서 디자인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TC 작성이 바로 들어갑니다, 사실상. 왜냐하면은 TC 작성이 뭐 몇천 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제품을 보면서 TC를 작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획과 UI의 디자인이 나왔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TC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을 바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그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할 사람이 별도로 없다라고 하면은 그 버블아이오로 만든다고 했을 때 페이지가 각각 있잖아요. 여러 페이지가 또 한 페이지가 완성될 때마다 그 작업을 하신 분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만 추려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만 테스트 시나리오를 적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한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페이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 만들고 시나리오 줬고 거기에 연결되는 다른 페이지가 완성됐을 때 그것을 연결시켜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원가입할 때부터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프로모션이 제공되는가 이런 것들 테스트한다라도 그 프로모션에 대한 상품 구성들이 버블아이로 다 만들어지는 동안 뒤에 뒤에 이제 상품 장바구니 같은 것들 거기서 제대로 노출되는가 이런 것들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만들어질 때마다 테스트 시나리오를 적고 이제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페이지를 만들고 바로 그 TC를 작성한다는 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이어서 저도 나중에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 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도 같이 그렇게 진행한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음, 왜냐면은 실제로 기획단에서 나온 내용과 디자인은 기획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나오고 나서 실제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을 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제품은 결국 개발한 결과물로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건데 앞부분에 디자인 프레임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TC를 작성하게 되면은 거기서 조금 없어져야 될 TC들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런 TC 작성을 같이 기획단에서 QA가 참여할 여력이 안 된다 할 경우에는 개발자가 만들어진 그 기능들, 그 페이지별로 완성되면은 바로 QA한테 넘기고 TC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도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효율이 조금 좋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좋은 사례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그 다음 질문하고 이렇게 두 질문은 지금 답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네. 두 가지는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은 현업에선 QA 관리를 엑셀이나, 네, 이 얘기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우리 종윤님이 아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디테일 이지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잠깐 봤는데 사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렇게 다루는 거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답변은 아까 조유님이 디테일 이지 잠깐 보여주신 걸로 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네, 보도록 하고요. QA를 맡긴다면 이것도 아까 질문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중에 QA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개발 완료에 QA를 바로 들어가는 게 나을지.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놓고. 네. 사실상 이 개발하고 배포를 하는 게 속도도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개발하는 동시에 QA를 의뢰를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QA를 한다는 게 테스트를 바로 실행한다기보다는 그 테스트를 할 준비 자체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개발 도중에 QA를 바로 의뢰를 하고 거기서 어떤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QA 테스트를 시작해달라라는 형태로 외주를 의뢰를 하고요. 그러면은 외주에서는 그 테스트 해야 할 항목들을 미리 준비해두고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테이징 서버에서 테스트를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때 바로 들어가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조금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질문은 QA에 소요되는 뭐 기간이죠.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사실 이거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정말 그 어느 정도가 소요되면 적절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정해놓고 그냥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전문가 입장에서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사실상 이 소요되는 시간은 테스트 케이스가 몇 개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QA를 하는 시점이 처음 만드는 서비스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테스트를 다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한 번 만든 기능들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기능이 너무 많다 할 경우에는 그만큼 테스트도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의 일부 기능들만 업데이트를 한다 할 경우에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긴 한데 어, 실제로 한 달 정도 테스트 기간을 잡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테스트가 한 달이라고 해서 딱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한 달 동안 QA 기간을 잡고 일주일에 1차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2차 테스트를 그 다음 주에 진행한다. 1차 테스트 때 발견되는 결함들은 즉시 수정을 하고 다음 주에 2차 테스트를 하고 거기서 발견된 이슈들을 2차 수정을 하고 3차 테스트를 마무리를 하면서 그때는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배포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짜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배포를 해야 되는 정확한 일정에 따라 가지고 QA의 수준을 조금 조절을 하면 되는 것이지 QA 기간은 무조건 한 달 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개발하는 그러니까 프로덕트 제작사 측의 이제 상황이나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져가는 게 정답인 거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프로덕트 이 어느 정도의 프로덕트는 이 정도가 적절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동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QA 목표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보통은 QA라고 하면은 이제 오류를 때려잡자 뭐 이런 목표를 가져가는데 사실 이게 가능할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그 QA라는 관점 자체가 그 기능이 제대로 그 동작하는지 테스트만의 영역은 아니고요. 실제로 QA는 그 퀄리티 어슈런스잖아요. 품질을 보증한다는 관점에서 UX, UI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사실상 전체적인 QA의 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지금 기획이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클래스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이게 분명히 꼭 필요한 기능이 맞는가? 혹은 클릭을 하더라도 클래스를 할 때 이게 왜 이 순서에 와야 되는가? 이런 동선까지 같이 의문을 제기를 하고 같이 기획자와 얘기를 하는 형태거든요. 이제 물론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UX나 UI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지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동선 효율적으로 개설하는 것, 그리고 어떤 기능을 더 추가로 개발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까지 QA에서 조금 관여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정말 QA가 가져갈 수 있는 목표가 정말 광범위하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질문도 사실 위에 있는 질문과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비용 관련해서 문의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웨비나에서 다루기보다는 따로 예, 이 종유님한테 말씀드리거나 혹은 디테일리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담을 남기시면은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넘어가 감사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첫 번째 문제는 어, 이 제작자인 제가 좀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하나에 너무 많은 기능을 다 때려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게시물을 열 때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뭐 처리하고 하느라 속도가 좀 많이 느린데 요거는 제가 좀 게으른 탓이죠. 최적화 작업을 좀 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개선 작업을 해가지고 최적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블의 특성도 있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약간의 추측이긴 한데 아무래도 버블도 이 버블이라는 회사에서 갖고 있는 서버를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버가 일단 해외에 있고 그다음에 그 서버를 아무래도 한번 거쳐가지고 저희 서비스를 유저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다리를 더 걸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더 느린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좀 간단히 요약해서 제가 짧게 답변 드렸고요. 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버블로 Q&A를 QA를 진행할 때 곤란한 점은 버블 에디터로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는 QA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 업무와 QA 업무 일정을 병행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야, 요거 진짜 버블 특성에 맞는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뭐 종유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 개발 모드에서는 에디터에서 뭔가 하나 할 때마다 새로 고침을 하도록 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혹시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그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그 단위 테스트라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테스트 시나리오라는 것은 사실상 페이지를 이동할 때 유저 동선을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답변을 누른다고 하면은 그 게시글이 있어야 되고 게시글에 접속하기 위한 그 동선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위 테스트라는 것은 버블아이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한 페이지라든지 특정 기능들을 만들고 나면은 하루 동안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일정 다음 날 작업을 하기 전에 중간에 단위 테스트 정도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기능이 동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이기 때문에 그거는 TC 개념으로 빠르게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시나리오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건데 앞서 위에서 답변 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를 하고 TC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제 넘기는 과정에서 단위 테스트만 진행을 하고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테스트 시나리오 대로 한번 돌려보는 형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건 사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도 랜딩 페이지를 버블아이오로 만들긴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새로 다 개편을 하다 보니까 홈 화면 그리고 그 고객 사례 페이지 그리고 저기 블로그 기능 그리고 요금제 기능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구축을 했는데요. 그 동시에 구축을 하더라도 홈 화면에서 어디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매번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도 외주를 맡긴 입장에서 다 만드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제 퇴근 시간대 빠르게 필수 기능들 테스트를 해보고 오류된 것들 바로 접수를 하고 그 다음 날 다른 페이지 작업이 되면은 또 다른 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 기능 테스트를 하고 넘기고 다 마무리되었을 때 전체적인 동선으로 테스트하는 형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례 공유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게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단위 테스트라는 게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곤란을 겪었었는데 저도 나중에 가서 단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뭐 사실상 저도 그 QA에 대해서 되게 애착이 조금 깊은 편이에요. 그 산타에 있으면서도 QA를 하고 QA에 대해서 중요성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다른 업체에서도 QA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여력이 안 돼서 혹은 이제 사람이 없어서 이제 외주 비용이 비싸서라는 다양한 이유로 못하고 아예 생략을 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유저들한테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테일리지를 만들기도 한 만큼 서비스 이용 비용도 되게 저렴하게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보면서 QA를 생략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제 만드시면서 더 좋은 서비스 만드실 수 있도록 같이 파트너가 되기 위함이 저희 디테일리지가 있는 이유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빛내주신 종윤님한테 일단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